출근 아침말 한번 해볼까요? 애독, 노트북, 노트, 펜, 지갑, 아스피린, 집 열쇠, 차키, 이따가 태우 픽업 해야 되니까요. 스페인 친구가 준 향수, 립스틱, 회사 키카드, 휴지, 우산입니다. 보통 출근을 수요일에 안 해요. 근데 왜 하냐면 제 리드가 와 있어요. 스톡홀름에서 베를린 오피스에 와 있고 그 리드가 퇴사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퇴사하기 전에 저한테 이제 오픈 피드백, 이제 기록되지 않을 정말 저의 발전을 위한 피드백을 주기로 해가지고, 물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그 피드백 주기로 했고요. 그래서 갑니다. 나는 독일 베를린에서 일하는 워킹맘이다. IT 기업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고 독일로 이직한 지는 어느덧 5년이 넘었다. 요즘은 레벨 마트에서 샐러드 바 이용 대신 이렇게 레디메이드 파스타 같은 걸 종종 산다. 한번 먹어보니까 꽤 괜찮았다. 요 1유로도 안 되는 빵은 내 아침이다. 지난번 영상을 올린 이후로 독일에서 쭉 살 거면 독일어를 배우라는 조언을 많이 받았다. 사실 나 같은 케이스를 나는 독일에서 많이 못 봤다. 전혀 언어에 대한 준비 없이 이 집으로 독일을 훌쩍 왔는데 출구 입구 단어도 몰라서 지하철에서 헤맬 정도였다. 외국에서 일하는 것도 처음이고 영어로 풀타임 일하는 것도 처음이라서 처음 1년은 영어로 일하는데 적응하느라 힘들었다. 독일어보다 당장 영어를 좀 더 잘하는 게 나한텐 급했다. 2년 반쯤 되니까 겨우 영어로 일하는 게 익숙해졌고 그제서야 독일어 완전 기초 수업을 처음 들을 여유가 됐다. 독일어는 진입장벽이 높은 언어인데 하루 종일 쓸 일도 들을 일도 없으니까 동기부여가 안 됐다. 제자리 걸음하다가 영주권 딸 때가 돼서야 처음 독일어를 집중해서 공부했다. 그것도 겨우 A2 레벨을 따는 공부였다. 그때는 아기가 5개월인데 시험 준비를 하려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시험만 패스하자는 식으로 공부했다. 그러면 독일인 남편이랑 연습하면 되지 않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기가 어린데 울음소리, 소음소리 사이로 그냥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결국 나는 육아휴직이 끝나고부터는 과외를 주 2회 받기 시작했다. 물론 너무 힘든 날은 스킵할 때도 있는데 최소한 이건 안 놓자는 의지로 그냥 한다. 나는 무조건 태호에게 한국어만 할 거기 때문에 내 독일어는 일상에서 늘기는 힘들겠지만 곧 태호가 내 독일어는 가볍게 넘어설 거니까 목표는 최소한 태호가 하는 말은 다 알아듣기로 정했다. 내 리드의 비행기가 결국 연착이 돼서 온라인 콜로 조인했다. 내 리드의 피드백이 완전 솔직해서 좀 충격이었지만 뼈 때리는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수평적인 문화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솔직한 조언을 듣는 게 생각보다 흔한 기회가 아니라서다. 나는 리드의 조언에 따라서 멘토를 찾아 멘토링을 받기 시작했고 내가 멘토링을 해주는 분도 생겼다. 솔직히 이직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막상 내가 부족한 점을 듣고 보니까 아직은 이 회사에서 배울 게 많이 남아있다는 생각도 든다.
올해 내 과제는 바로 이거다.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나를 백업해줄, 내 편이 돼줄 리더십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이룬 것들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 있을까? 즉, 어떻게 셀프 프로모션하고 비지빌리티를 높일 수 있을까에 대한 거다. 내가 잘 못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외국 대기업에서는 이거는 어쩌면 일을 잘 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인지도 모른다. 특히 시니어로 갈수록 고용이 불안정해질수록 말이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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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Do you have the car? At my there. desk. Do you know where my desk is? Number 80. Number 80? You will see it. The box on the right side. Okay. 회사의 리드한테 줄 페어웰 카드에 모두가 서명을 하고 있다. 당신이 떠나 안타까워요 라고 적힌 카드. 카드에 서명만 하는 문화가 나는 적응이 안 된다. 뭐라도 간단히 적어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이 든다. 오늘은 태호의 어린이집 픽업을 내가 해야 돼서 얼른 빨리 일을 끝내고 퇴근해야 한다. 퇴근했고 이제 태호 픽업 갑니다. 아,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정말. 수요일, 목요일이 진짜 제일 정신없는 것 같아요. 미팅도 너무 많고 그렇습니다. Ja, doch leider ist kein Handtuch da. 이 노래 지겨워 죽겠네. 노래 너무 지겨워요, 진짜. 태호가 끊임없이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2월부터는 저희 둘 다 이제 풀타임으로 돌아가요. 원래 6시간만 일하다가 이제 풀타임으로 돌아가는데, 태호가 통잠을 잔 적이 지금 태어나서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고, 지금도 2살 다 돼가는데 거의 하루 밤에 3-4번을 깨요. 근데 3-4번 깬다고 그럼 왜 못 자냐, 그냥 다시 자면 되지. 그게 3-4번 깨는 게 그냥 깨는 게 아니거든요. 일어나가지고 다시 자요? 근데 5분 있다 또 일어나요. 다시 자요? 5분 있다 또 일어나요. 다시 자요. 5분 있다 또 일어나요. 그거를 거의 1시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막 미친듯이 소리 지르면서 우는 거를 뭐 30분, 40분 할 때도 있고, 그때그때 다른데, 그러면 이제 잠이 깨버리고 다시 잠에 들기가 힘든 거죠. 다시 겨우 잠에 들면 또 태우는 또 얼마 안 있어, 한 2시간 있다 또 일어나. 그런 식이니까 이제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번아웃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장기적인 잠을 못 자는 게 번아웃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태호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드디어 하원을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다. 차에 태우려고 문 열고 잠시 내려놨더니 춤추면서 도망간다. 알아. 저녁을 만드는 동안 이렇게 혼자 잘 놀아주면 좋은데 요새는 안아줘병 걸려서 안고 저녁해야 될 경우도 많다. 갑자기 배추전이 땡겨서 배추전을 하기로 했다. 고기가 아니라 고기.
요새 말하려는 단어의 양이 하루 다르게 늘고 있는 태우다. 처음엔 한국어 단어가 많았는데 요새는 독일어 단어가 더 많아졌다. 아마도 기타에서 많이 배워오는 것 같다. 밥을 다 먹고 나면 우리의 미션은 최대한 태호를 지치게 만드는 거다. Los! 태호의 체력이 하루 다르게 좋아져서 체력을 열심히 안 빼면 9시 넘어서도 안 잔다. 그치만 늦은 시간에 너무 흥분 상태로 있으면 안 되니까 7시 반부터는 차분한 놀이로 바꾸고 8시부터는 잠자는 루틴을 시작한다. 미디어는 거의 안 보여주는데 자기 전에 장난감 정리를 다 하게 하고 베베핀의 잠자기 송 한 편을 보면서 이를 닦인다. 이를 닦이는 장면이 베베핀에 있어서 이 장면 덕분에 매일 전쟁이던 이 닦기가 너무 수월해졌다. 잘 자요. 태호를 재우고 나오는 남편은 부엌 정리를 하고 고양이 화장실을 치운다. 빨래는 역시 재미난 걸 보면서 개야 제맛이다. 최근에 나를 위한 지출을 간만에 했다. 바로 이 LED 마스크를 산 거다. 중고로 그래도 3분의 1 가격에 샀다. 이제 40대 진입했으니까 관리 좀 해야지. 오늘도 이렇게 정신없는 하루가 끝났다. 자기 전에 피곤할 때는 그냥 폰 보다 자기도 하고 에너지가 있을 때는 편집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기도 한다.